안녕하세요. 뒷담 까는 맹고입니다. 얼마 전 국힘당 김병욱 의원이 2018년 바른미래당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을 받자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냐 물으니 뭘 어떻게 봐 라며 발끈하였는데요. 이틀 후에는 또 사건이 터져요. 정진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사정리위원회 국민의힘 추천위원인데 이 위원은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재직 시절에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게 밝혀져 며칠 전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저 성추행, 낮술 먹으면 여성 성희롱, 카타르 도하에서 성추문, 제자 강간미수, 기사 성추행 의혹, 여성 비하 발언, 듣기만 해도 끔찍한 성범죄 리스트. 이게 다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범죄 이력이에요. 엄청나죠? 지금 밝혀진 사람들만 다 합해도 무려 22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다소 불쾌해지실 수 있으니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뒷목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국힘당의 성범죄입니다. 자, 먼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추억의 한나라당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당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전 정당이에요. 이름을 여러 번 바꿨지만 어차피 다 같은 정당입니다. 2005년 일입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검사 몇 명과 국회의원들이 대구 검찰청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차를 가죠. 바로 비싼 호텔에서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의원들 중 한 의원이 폭탄 발언을 던져요. 대구에서 광란의 밤을 즐기자라고요. 광란의 밤이라 미칠 광에 뭐 난잡할 난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자리에서 술자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술집 주인에게 이런 폭언까지 퍼붓습니다. 이 정도면 발언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폭탄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대구 북구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온 주성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 사람은 2020년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같이 있었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는 주호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자, 이번엔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온병 보고 포탄이라고 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말을 했어요. 여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요즘 걸그룹들이 성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룸에 가면 자연산을 많이 찾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있던 여기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형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네 라는 말로 희롱점정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대변인을 통해서 분위기를 편하게 하기 위한 농담이었다라는 입장을 빠르게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모두가 불편해지는 이 분위기, 안상수 전 대표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윤창중 성추행 사건? 박근혜를 따라 정상회담하러 미국으로 갔던 윤창주 씨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20대 인턴을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해요. 당시 윤창중 성추행 사건은 뉴욕타임스, BBC, MBC, AP통신, CNN, 일본의 교도통신 등 외신에 보도돼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청와대가 면책특권을 요구하면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자, 이번엔 새누리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 정당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다 같은 정당입니다. 2014년 서장원 전 포천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피해자에게 9천만 원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재빠르게 탈당하죠. 국민의힘 계열 성추행 가해자들은 거의 이런 문제가 터지면 반사신경급으로 탈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잊혀질 때쯤 되면 복당해서 다시 공천을 받죠. 눈 가리고 아웅식이에요. 이것 말고도 새누리당에서 수없이 성추행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성누리당이라는 별명을 붙기도 했어요. 과연 성추행과 성범죄의 역사는 새누리당에서 끝났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럼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최초의 탈북 국회의원이라고 떠들썩했던 태영호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북에서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던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북에서 공식적으로 태영호에게 강간당한 피해자의 증언을 발표했어요.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탈북자가 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상 검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그동안 있었던 국힘당 계열의 성범죄 리스트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죠.
수없이 터지고 꼬리 자르기를 반복하는 국힘당. 이 정도면 개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덮어주고 무마해주고 상관없는 척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성추행 문화를 조장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 언제부터 그렇게 정의로웠는지 융단 폭격을 가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하는 격이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영태 새누리당 의원은 재수 성폭행 혐의가 있었지만 바로 탈당한 뒤 처벌받지 않았고요. 윤창중 씨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김무성 새누리당 전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도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처벌받지 않았고요. 김학봉 새누리당 전 의원도 성폭행 혐의가 있었지만 혐의 없음으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반성은커녕 별로 문제의식조차 없는 게 아닐까요? 얼마 전 국힘당의 국회 필리버스터 중 김웅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서 이루어지고 충동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유독 국힘당 의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까요? 이런 황당한 소리를 국회 안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국힘당 수준이 경악스럽습니다. 대표적 성범죄 정당, 국힘당. 이런 사람들이 다른 성범죄를 입에 담을 자격이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뒷담가는 맹구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